우리가 과식을 한 이유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같이 들어오는 당질과 지방 때문인 거예요. 왜? 당질과 지방은 내 몸에 저장 창고가 있기 때문에 뇌는 얘네들은 많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숙을 먹겠다? 적당히 먹으면 한 그릇만 먹어도 포만감 때문에 더 못 먹고 수저 내려놓거든요. 근데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어요. 한 조각 먹으니까 안 차. 두 조각, 세 조각 먹어서 사실은 백숙만큼의 단백질을 먹고 포만감을 느꼈지만 그 단백질과 함께 들어오는 거기에 당질과 지방이 추가로 더 들어왔잖아요. 그래야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드디어 의사결정이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저희가 100회째를 맞아서 특집으로 제가 직접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그 결과까지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공개하는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서도 끝판왕으로 불리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창시자 박용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용우입니다. 일단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스위치온이라는 표현이 이제 스위치를 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켬으로써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겠다. 요즘은 그런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 몸의 어떤 회복력, 자생력 이런 것들을 스위치온을 한다. 찐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체질 사람도 이 프로그램을 해도 됩니까? 네. 사실은 4주 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100%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방간이 심하다든지 또는 전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 있고 이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죠. 그런 이상은 아닌데 주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주관적인 것까지도 내가 뭐 피로감도 훨씬 없어지고 아침에 자명종 소리 없이 눈이 띄어지고 일어났는데 붓기도 없이 개운하고 화장실로 잘 가고 하루 종일 활기차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런 몸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네. 지금 당장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이미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그거는 비만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 모드로 들어가면 훨씬 결과가 좋겠죠. 마른 비만이라는 게 있어요. 비만의 진단 기준에는 안 들어가, 체중이. 그렇지만 근육이 없고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그런 체형이면 그런 사람들은 뚱뚱한 비만보다 예후가 더 안 좋아요. 나는 아직 살찌지 않았으니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제가 지금 이틀 차거든요. 주차별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다르고 허용되는 식품들이 점점 생기는데 1에서 3일 차까지는 특히나 쉐이크만 4번을 먹어야 돼요. 쉐이크를 4번 먹으라고 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3일의 가장 큰 의미는 탄수화물 제한이에요. 탄수화물 저장 창고는 지방 저장 창고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에너지를 내는 복합당질과 단순당을 당질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질 저장 창고는 간하고 근육. 근육은 자기가 쓰기 위해서 비축해두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얘네들이 비워져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간 저장 창고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에 비축할 수 있는 당질이 100g이에요. 100g이면 우리가 햇반 210g짜리 한 공기에 당질이 70g 들어있거든요. 하루 3끼 먹으면 밥만으로도 210g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빵도 먹고 하면은 금방 뭐 300g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축 창고는 100g. 그나마 근육을 좀 써봐야 거기서 한 100에서 200g이란 말이에요. 채웠다 비웠다를 해야 되는데 간의 저장 창고가 비워지는 게 언제일까요? 공복 상태일 때 비워지겠죠. 당질 섭취를 제한해서 당질 저장 창고를 비우는데 일단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게 들어오면 근육도 빠지게 되고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 불리하잖아요.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커의 형태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3일 동안의 허용식품이 플레인 요거트하고 이제 채소와 그 다음에 두부잖아요. 플레인 요거트와 채소는 장내의 미생물의 분포를 바꿔주거든요. 채소가 들어옴으로써 장내 환경도 좋게 해주고 두부가 포만감도 주면서 어쨌든 단백질 공급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첫 3일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당질 섭취를 제한하는데 문제는 이미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이 떨어지게 되는 걸 못 견뎌요.
제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이 딱 그 3일을 못 견뎠습니다. 네. 그 3일을 못 견디는 이유가 이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당이 안 들어오면 일을 못 해요. 현기증 난다고 네. 어지럽다 그러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네. 당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네.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쓰면 되는데 지방을 아예 못 쓰는 몸이니까 당 떨어지는 것을 못 견다는 거죠, 몸이.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버텨야죠. 버텨야 돼요. 아니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담배 끊거나 네. 술 끊을 때 네. 금단 증상 생기잖아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은 끊을 수 있어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너무 힘든 분들은 네. 저는 요 3일을 건너뛰고 4일차부터 하라고 얘기해요. 4일차에는 점심 한 끼가 밥으로 들어오니까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먹게 되면 그래도 비슷한 효과는 내거든요.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식단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쉐이크를 이제 그럼 뭘 사야 되느냐? 혹시 어떤 쉐이크가 좀 판단 기준이 될까요? 첫 번째가 과당이 없어야죠. 과당. 과당은 포도당이 부족할 때에는 얘가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포도당이 넘치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간에서 지방으로 쌓여요.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당을 넘치도록 먹고 있지 부족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당이 들어오면 지방간이 된다고 봐야죠. 대체 감미료, 뭐 스크랄로스 막 이런 성분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단맛은 단맛을 부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단맛에서 멀어지는 뇌 리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디어질 수도 있고 네. 미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총 탄수화물 함량도 적어야 되지만 과당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은 사실은 뭐 유청단백이든 대두단백이든 큰 차이는 없으나 네. 단백질의 질을 따진다 그러면 제품마다 순단백질의 함량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분리유청단백을 권하거든요. 예. 분리유청단백이 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단가가 비싸니까. 아, 분리유청단백과 분리대두단백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는 제품이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주 동안 먹는 게 쉐이크이기 때문에 쉐이크를 알아봤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건 그냥 저탄수화물식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막상 4일차 때 먹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까지 이거를 내가 조절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가장 큰 복병이 소스.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결과를 피드백해서 보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딱 걸리는 게 이제 그런 소스나 드레싱이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간과하는 게 뭐냐면 양념, 불고기나 제육이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단백질 음식은 맛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고기를 앉은 자리에서 5인분, 6인분 먹는데요. 아니, 그거는 양념이 돼 있거나 아니면 마블링이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소금이든 간장이든 그런 양념에 찍어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지 퍽퍽한 살코기를 5인분 먹으라고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그렇죠. 이게 많이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양념이라든지 사이드로 들어오게 되는 당질과 지방이 거기에 함유하면서 많이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양껏 먹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의 생리적인 포만감을 되찾자는 거죠. 우리가 과식을 한 이유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같이 들어오는 당질과 지방 때문인 거예요. 왜? 당질과 지방은 내 몸에 저장 창고가 있기 때문에 뇌는 얘네들은 많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 네. 근데 단백질은 일정 양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숙을 먹겠다? 그럼 백숙은 거의 순단백질이니까 적당히 먹으면 한 그릇만 먹어도 포만감 때문에 더 못 먹고 수저 내려놓거든요. 근데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어요. 한 조각 먹으니까 안 차. 두 조각, 세 조각 먹어서 사실은 백숙만큼의 단백질을 먹고 포만감을 느꼈지만 그 단백질과 함께 들어오는 거기에 당질과 지방이 추가로 더 들어왔잖아요. 그래야 포만감을 느끼는 거야.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와야 포만감을 느끼는 거고 내 몸에 지방, 당질 저장 창고가 있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뇌는 에너지원은 많이 비축해둘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와도 용이네요. 원리를 이해하니까 좀 더 쉽네요. 혹시 또 이거 말고도 뭐 먹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금기 음식을 입에 안 되는 거죠. 케이크 한 숟가락도 안 돼요. 칼로리를 계산하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거고 다음날 운동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들어오는 순간 입이 터지면서 본인이 조절 못해요. 한 번 실수했는데 이어가면 안 되나요? 못해요. 왜? 또 땡길 거거든. 내가 아까 첫 3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3일을 버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까지 버티면 2주 차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우리 몸이라니까요. 최소 3주 정도는 그런 음식이 들어와 주지 않아야 이 미각이나 뇌가 리세팅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분들은 얼마 전에 또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 레시피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최대한 건강식으로 좋은 음식이 적당히 들어와서 내 몸이 알아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음식을 좀 소개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만든 거죠. 두우면 팟타이도 있고 좀 이렇게 먹으면 좀 맛있게 다이어트 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식은 맛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운동이랑 수면도 강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게 내 몸의 회복력, 재생력을 이제 다시 찾아오자는 거잖아요. 내 몸이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재생이 될까요? 잘 때. 그렇죠. 자고 있는 동안이죠. 저는 이제 7시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으면서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를 제 수면 시간을 정했거든요. 8시간을 정해야 7시간 이상 자는 거예요.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에서 다 수면의 질을 이제 분석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네, 저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커피도 끊거든요. 수면의 질 때문에. 제가 카톡 봤는데 음주 안식월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박용우는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못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요즘에 약속 가면 제가 일단 미루고 있고 샤브샤브 먹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벌써 한 20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제 저 선생님이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즌이구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도 훨씬 편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이거를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이 1년에 한 달을 한번 다 같이 술을 끊어보면 어떨까. 영국에서는 드라이 제뉴얼이라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이제 축구 좋아하지만 이거 펍에서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술을 끊어보는 드라이 제뉴얼을 이미 10여 년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아니 1년에 휴가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간에겐 언제 휴가를 줬냐고. 보건복지부에서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권하는 한마디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해서 아직도 그거 살 빼는 프로그램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의상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했을 뿐 이것은 4주 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대사를 건강한 대사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치료 프로그램이고 망가진 몸을 그냥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몸은 더 나빠지고 배는 더 나오고 체중계는 꿈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라고 생각 안 하고 체질 개선 프로그램에 임한다 생각하고 4주 정말 열심히 해보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